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유리장과도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단단해 보이지만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붙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만큼 한 번의 말실수로 무너질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어렵기에 기존 관계를 잃는 일은 삶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대단한 사건이나 큰 잘못이 아니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 만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가 넌 항상 그런 식이야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다 하더라도 속마음은 그 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나를 오래 관찰한 사람이 내 성격을 단정지었다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이런 단정적 표현은 상대방에게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간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가 그래서 뭐가 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겉보기엔 단순한 푸념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말을 무시당한 듯한 느낌을 주고 동시에 대화를 끝내버리는 신호가 됩니다.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감정의 고리도 함께 끊어집니다.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건너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끊어지면 상대와 다시 마주 앉아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말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노년기에는 한 번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화 중에 나오는 한마디가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그저 순간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의미로 자리 잡을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그 한마디를 하기 전에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의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번 말했을 뿐인데라는 생각은 흔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반복되거나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말은 더 깊이 박히고 오래 상처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아휴, 그건 좀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의도는 가볍더라도 부모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뭘 알아? 라고 했을 때 자식은 내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한 번에 폭발적으로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당장은 웃으며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속마음에 조용히 쌓이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가 더 이상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고 필요한 이야기마저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는 점점 피상적으로 변하고 마음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싸움처럼 큰 소리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연락을 끊는 것도 아니지만 대화의 빈도와 깊이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관계의 온도가 식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를 성격 차이나 환경 변화에서 찾지만 사실은 작은 말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만든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불편한 말을 듣고 싶지 않기에 거리를 두게 되고 나도 그 반응에 상처받아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침묵은 관계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며 때로는 영영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말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 말이 상대 마음 속에서 어떤 의미로 자리 잡을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방심을 만들고 그 방심이 서운함을 키웁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더 쉽게 말을 놓아버립니다. 나이 들어서는 이런 말의 대가가 더욱 큽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노년에는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회복의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위험은 곱절로 커집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멈춰야 합니다. 이 말이 내 마음을 전할까 아니면 상처를 남길까를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국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 인생 후반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말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를 일반화하는 말입니다. 넌 원래 그렇잖아. 항상 그랬지 같은 표현은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이미지를 강제로 덧씌웁니다. 이 말은 상대가 자신의 노력을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하고 더 이상 변화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둘째, 비교하는 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라는 말은 자존심을 건드리고 관계 속에 열등감과 경쟁심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비교가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의 속도와 방식이 다른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교한다면 서로의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꺼내는 말입니다. 그때도 내가 그랬잖아처럼 오래전 일을 들춰내는 것은 현재의 대화를 과거의 불신으로 덮어버립니다. 한번 용서하거나 넘어간 일을 반복해서 꺼내면 상대는 다시 상처를 느끼고 대화의 신뢰는 사라집니다. 넷째, 상대의 이야기를 끊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야, 아니, 내 말은과 같이 대화를 가로막는 표현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데 집중하는 태도는 상대방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고 결국 속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다섯째, 의도와 다르게 비꼬이거나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잘났네, 그렇게 똑똑하면 내가 해봐 같은 표현은 순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기분을 줄지 몰라도 관계를 깊게 손상시킵니다. 특히 장난처럼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남아 마음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습관은 대부분 무심코 나옵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하는 말도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에게는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그 조심성이 부족해도 시간이 관계를 회복시켜주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멀어진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회복하기 힘들어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말습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말이 상대를 세워줄까 아니면 꺾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를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노년기의 관계는 오랜 시간 쌓아온 정과 추억 위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한마디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줄이는 것, 그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감정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말은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옵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말로 흘러나와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감정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체력과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면서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야말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숨 고르기입니다. 화가 치밀거나 속이 답답할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 박자 늦춰집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섭섭하구나처럼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면 감정이 말에 덜 묻어나고 더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중을 담아 표현하기입니다. 짜증난다 대신 이 상황이 속상하다라고 말하면 공격이 아닌 상황 설명이 되어 상대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참는 것과 다릅니다. 참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결국 더 큰 폭발을 부르는 반면, 가다듬는 것은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상처로 번지지 않게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고 감정을 다듬는 훈련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대화가 깨어지는 일을 줄이고 내 마음의 평온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품격 있는 대화는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날카로운 톤으로 하면 상처가 되고 평범한 말이라도 다정하게 하면 위로가 됩니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말이 차갑지 않도록, 상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내 말에 온기를 담는 것이 품격 있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은 결국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상대의 기억 속에, 그리고 내 삶의 관계 속에 오래도록 자리합니다.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도 따뜻하게 떠올라 마음을 녹이고, 또 어떤 말은 잊고 싶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대화의 수와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지금 나누는 대화가 앞으로 몇 년간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망치더라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여지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연의 문은 서서히 닫히고 회복의 기회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가 남기는 흔적은 더 깊고 오래갑니다. 말은 인격이고 말은 얼굴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단정하고 겸손해 보여도 말이 거칠고 날카로우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은 부정적으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겉모습이 소박해도 말이 다정하고 존중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조심하고 다듬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를 아끼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면 말의 흔적을 더 아름답게 남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마음을 놓고 말을 가볍게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이 오히려 깊은 상처가 됩니다.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친구나 배우자에게 건넨 불필요한 말이 그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모양과 색을 남깁니다. 그 모양이 따뜻하고 부드럽기를 바란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남는 것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건넨 말의 온도입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화려한 말솜씨에 감동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설명하고 당신의 인생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